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루치과병원 대표원장 윤범입니다. 오늘은 많은 환자분들께서 치과를 돌아다니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치과 원장님을 마음에 드는 분을 고르기 위해서도 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치과 진단이 이게 맞나, 이 치과는 이렇게 말하고 저 치과는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맞나라는 답을 정확히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치과를 돌아다니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전 치과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다른가요? 전 치과에서는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한 사람이 강연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의견이 다르듯이, 치과도 어느 정도 객관화하려고 학문을 만들고 치과 대학에서 가르치지만 어디까지 공부했고 어떤 과를 전공했고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오는 진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치가 어떤 분은 치료를 하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어쨌든 충치가 하나도 없는 거를 치료를 하라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초기 충치가 있는데 그 충치를 어떤 원장님들께서는 대부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구강 관리가 안 될 것 같은 환자분들일수록 미리 선제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을 거고, 반대로 아직은 관리 여하에 따라서 이 충치가 크게 진행이 안 되고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원장님들은 지켜보자, 예를 들어서 요만한 충치를 갈아내기 위해서 딱 충치만 갈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좀 더 넓은 범위를 안정적인 마진을 가지고 갈아내야 되기 때문에 정지할 가능성이 높은 충치를 갈아내는 것보다 이만큼 멀쩡한 치아를 갈아내는 게 더 손해다 라고 판단하시는 원장님들은 지켜보자, 단 정기적인 관리를 잘 하고 치과 검진을 잘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치료를 유보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문의를 딴 항목도 치과 보존과 전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자 쪽에 의견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실제 이전 병원에서 받았던 충치 개수보다는 적은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원장님이 그렇다고 무작정 과잉 진료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치과마다 진단이 조금 다른 이유를 일반적인 충치에 빗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파트, 치근단, 치주염, 치근단 병소, 농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이 다를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46세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고름 주머니가 보인다고 다니던 치과에서 대학병원 가보라는 주소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어요. 근데 대학병원 아시다시피 너무 약속이 오래 걸리고 약속과 약속 사이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서 오셨고요. 오른쪽 아래 큰 어금니 부위에 이런 파노라마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 뿌리 끝에 뭐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게 보여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실제 환자분께서 전 치과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면 조금 더 검어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뿌리 끝에 정확히 위치한 치근단 병소다. 그러니 이 치아는 신경이 괴사됐을 것이다. 그래서 신경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 원장님께서 진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병원 엑스레이를 봤을 때는 전형적인 치근단 병소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일단 검지를 않고 좀 더 하얀 느낌이 들고 반대편도 이렇게 이제 흰색이 보이지만 혀 쪽에 이제 골윤기라고 해서 뼈가 볼록볼록 튀어나온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의외로 그런 골윤기가 혀 방향에 있다면 그게 좀 더 주변보다 진한 골경화가 이제 더 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사진 반응, 치아를 두드려보고 얼음을 한번 대봤어요. 그랬더니 얼음에 대한 반응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였어요. 신경이 괴사가 됐다면 당연히 얼음을 못 느끼는 게 정상이거든요.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이 담당하는 겉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반응이 찬 거, 뜨거운 거, 단 거 이런 것들을 못 느껴야 돼요. 근데 느꼈기 때문에 이 치아는 정상인 것 같다, 그런 이제 전제하에서 환자분께 상의를 드리고 다음 검사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런 작은 엑스레이 상에도 찜찜하게 뭔가 뿌리 주변에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이상해 보이진 않고, 환자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이제 치아 사진을 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뿌리 주변에 치주 인대 강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치아 뿌리랑 뼈는 다이렉트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미세한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양쪽에 이제 무수히 많은 치주 인대들이 한쪽에는 뼈, 한쪽에는 뿌리를 잡고 이렇게 서로 인대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공간이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이렇게 뿌리 주변에 검게 보이고, 당연히 치주 인대가 뼈 쪽에 박혀 있는 데는 뼈에 수많은 인대들이 이제 박혀 있기 때문에 뼈가 밀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뼈 쪽에도 약간 하얀 선이 좀 더 굵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뒷치아를 봐도 까만색 공간이 보이고 그 주변에 흰색 선이 미세하게 보이죠. 그런 이제
공간들이 뿌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아주 지극히 건강한 뿌리 주변 엑스레이 뷰예요. 근데 지금 해당 치아를 봤더니 치주 인대강이 꽤 흰 석회화 물질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실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CT를 찍어봤습니다. CT를 찍어봤더니 역시나 하얀색 주변에 석회화 물질들이 보이고 그 주변에 까만색 치주 인대강이 명확히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치아에 의한 치수 괴사에 의한 치근단 병소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었고, 환자분께 이제 되게 걱정을 하시고 신경 치료를 받기 싫은데 꼭 받아야 되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치아랑 상관이 없고 치아에 대한 처치는 필요 없습니다. 치료를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환자분께서 되게 기뻐하시고 저희 치과에서는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웃으면서 돌아가신 환자분 케이스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뭐냐, 구강 쪽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 안 좋은 악성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악성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양성인 경우가 많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과증식한 거죠. 일반적인 뼈가 과증식, 물론 제가 이제 구강외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명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어도 그런 류일 것 같아요. 이 뿌리 주변에는 이렇게 뼈가 과증식한 정상적인 조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런 치주 인대가 뼈 쪽에도 붙어 있지만 치아 뿌리 쪽에도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뿌리 쪽에 얇게 있는 치주 인대가 붙어 있는 부위를 세멘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과증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CT상에서 치주 인대강이 보이지 않고 뿌리랑 연결돼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세멘툼이 과증식한 특별하지 않은, 지켜봐도 되는 그런 병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전 원장님께서는 아주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께서 치수가 죽어서 생긴 치근단 병소라고 판단하시고, 하지만 정확히 잘 모르셨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한 게 아니라 상급병원에 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원장님께서는 아주 본인 차원에서는 좋은 진단을 내리고 좋은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불필요한 치료를 피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의사마다 공부한 게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치아를 두고 진단이 달랐다라고, 환자분께서도 단순히 의사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닐 수도 있지만 특정 진단을 좀 더 상급 병원으로 가는 이유가, 그 분야를 더 전공했더라도 같은 전공이고 같은 전문이라도 더 많은 케이스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이렇게 몇 군데 다녀보시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케이스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사를 만나서 말을 믿고 무조건 따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좋은 원장님을 만나서 이제 상의할 수 있는 정도의 치과 지식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